안녕하세요. 하늘길 걷는 날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장례식장에 갑니다. 장례식장에서 제단, 장식, 꽃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장례식장의 하루는 굉장히 바삐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들 제단 장식 혹시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결혼식장 꽃은 여러분들 보통 미리미리 준비하고 요새는 호황되게 몇 천만 원까지도 하곤 하는데, 장례식장의 제단 장식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제가 제일 애정하는 장식 중에 하나인데요. 장례식장에 가장 많이 쓰이는 꽃은 대국이라는 국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화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고인분만을 위해서 한 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다 보니까 일단 상주분들과 상담을 하고 난 후에 일정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의 제단 장식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국화로 많이들 장식을 합니다. 헌화도 마찬가지고요. 헌화할 때 보시면은 국화를 제단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두시긴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저희 장례식장의 제단 장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국 외에도 실은 꽃들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장식은 수국 장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냥 대국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혹은 시집도 못 간 우리 딸이 죽었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주분들께서는 저런 흰색 말고 화이트 톤으로 알록달록 예쁘게 꽃을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제단 장식은 화이트 그린으로 많이들 가시긴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리 저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맞춰 드리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고인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작을 합니다. 상주분과 일단 상담을 끝내고 저희가 꽃집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고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고인분만을 위해서 저희가 제단을 장식하고 있고요. 저희의 장례식장 2박 3일 동안 제단 장식 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그 장례식 진행하시는 동안 옆에서 시든 건 없는지 바꿔드릴 건 없는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가장 지금 그래도 젊은 분들에게 반응이 좋은 것은 수국 장식입니다. 수국이라는 장식이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지만 저희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국 장식에 대한 영상 제가 제작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저희가 오늘 들어온 꽃으로 직접 일단 제가 꽃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아시스 폼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국을 다 꽂고요. 그리고 꽃집에서 제작된 오아시스 폼을 카트에 실어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빈소로 향합니다. 네, 그래서 빈소에다가 다시 세팅을 해드리고요. 이 모든 작업들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고인분, 상주분과 상담을 통한 후에 시작돼서 네, 세팅까지 이렇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꽃이 만약에 있다, 그렇다 하면은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그거는 최대한 맞춰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례식장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 제단 장식에 대한 비용은 얼마 책정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나절 하는 결혼식에 대해서는 몇 천만 원 정도까지도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왜 장례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신가라는 의문을 가져보니 역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하늘길 걷는 날에서는 엔딩꽃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데요. 부케 기억나세요? 결혼식장의 부케처럼 보통 이제 3달 전부터 미리미리 예약을 해서 내가 원하는 꽃으로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 입관하실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넣어드릴 꽃이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엔딩꽃은 카라로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계절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꽃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남겨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관 장식인데요. 요 전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입관 장면 속에서 보통 이제 고인분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입관꽃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건도 이제 저희가 뭐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최대한 고인분에서 맞춰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은 입관하는 그 공간에도 저희는 이제 좀 밝은 장례식으로 꽃 장식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릴 것은 마지막 옷은 어떤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전혀 평소에 입지 않았던 수의라는 어색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좋아했던 그 옷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떤 분은 개량한복, 어떤 분은 또 드레스를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던 향수나 아니면은 노래 그런 거를 틀어달라고 본인들의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나의 인생에도 언젠가 마무리가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장례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제단 장식 속 사진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신지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또 그에게 무엇라고 전하고 싶으신지 지금 당장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반드시 무언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코코 기억나시나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사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후생과 우리 생을 연결해주는 사진, 그 영정사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 하나가 그 나라에서, 그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쪽 세상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민등록 사진 많이들 쓰셨는데요. 요새는 밝은 사진들 많이들 쓰고 계신 추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마지막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그것에 있어서 존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존엄 케어의 한 걸음이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엔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게 존엄 케어인데요.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작은 하나의 실천이 여러분들께 존엄 케어를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내 삶의 마지막에 의료비로 저렇게나 많은 비용을 쓰고 가신다고 합니다. 휴양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침대 위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 제발 의료비로 쓸데없이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다 쓰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식분들 남겨주실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잘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쓰시고 가셨으면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걸로 들어가서요. 장례 준비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내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 죽으면 어떡할 거지? 어디로 가?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연 나는 화장을 해도 괜찮은지. 여러분들 요새는 많이들 화장을 하고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요새 어떻게 되냐면요. 장례식 2박 3일을 치르고 발인이란 걸 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나가서 보통 화장터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화로에서 화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고인분이 이제 그 유골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골을 분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유골함에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그게 보통 이제 화장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화장을 해도 괜찮은지, 만약에 싫다 그러시면 꼭 의견을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 비용은요, 여러분들 거주지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분이 6개월 이상 서울시나 뭐 경기도 이쪽에 계셨다면 우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양재 추모공원이고요. 비용은 12만 원입니다. 네, 근데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놓치고 계시기는 하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외부에서 사망을 하셔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셨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일부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 그리고 매장,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들 하는 그 예전에 많이 했던 매장, 선산이나 뭐 그런데 매장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해양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자녀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장례를 치르는 2박 3일 동안 훨씬 더 편안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드립니다. 장례식장 현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표정이 다양한 집들이 많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 염습이라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보면은, 아, 이분들의 가족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분위기였구나를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그 화장을 했던 거를 어디에다가 모실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낙골당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설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색깔에 따라서 교회나 절, 뭐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만약에 종교적인 색깔이 다르시다면 그거는 반드시 미리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는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시나 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수목장을 분양받겠다 하면은 어느 위치에 어디가 좋은지 부모님이랑 뭐 어버이날 그럴 때 같이 산책 겸 가셔서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셔서 그렇지 부모님들도 되게 누군가가 한 번쯤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의 카톡 그 단톡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어르신들 이제 동창분들이신데 정말 하루에 한 명씩 누가 암에 걸렸다, 누가 죽었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들 하신대요. 근데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분은 없으시다는 거.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장례식장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장례식장에 계신가요? 서울에 이제 뭐 굵직굵직한 장례식장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장례식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죽어서 10만 원짜리 그거 가져오지 말고 나 살아있을 때 10만 원짜리 가져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 어떻게 하실지 의논하시고요. 네 번째, 장례 형식.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의. 보통 우리가 이제 입관할 때 많이들 입는 전통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요. 요거 말고 이제 엔딩 옷 다른 거 내가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미리 메모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양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단추라던가 플라스틱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고 시신 상황에 따라서 못 입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시신이 아닌 이상은 시신 상태가 심한이나 뭐 혹시 복부가 차이거나 그러면은 그 상황이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좋아하시던 마지막 사진이요. 네, 그래서 우리 엔딩 사진으로 넣을 어떤 사진을 원하시는지 직접 여쭤보세요. 저 직접 경험한 건데 지인분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젊었을 때 사진을 아버지가 고르셔서 아버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고인분께 그 죽음을 당하시는 본인 당사자에게 미리미리 물어봐 주시면 그 장례식은 훨씬 더 한결 더 가벼운 장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밝은 장례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밝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었겠죠. 네, 맞이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게 치러진 장례식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훨씬 더 편안합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 같은 집이어도 분위기가 너무 다른 이 같은 빈소의 상황에 따라서 이 집은 어떻게 그게 설사 사고 사일지라도 마무리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에게 분명히 그런 멘트를 남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즘 어떤 세상이죠, 여러분? 네, 이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SNS 세상입니다. 예전보다 너무 많은 SNS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혹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인별그램 포함, 메일이나 블로그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정 있게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사진, 여러분들이 남기셨던 메시지, 글, 그림, 음악, 영상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계신가요? 예, 생각보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디지털 장례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고인분들께서 있으셨던 흔적을 그냥 지우고만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어떻게 내가 남겼으면 좋겠는지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걸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념 계정하라 그래서 몇몇 회사에서는 그거를 환경 설정해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이라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저희 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이런 모든 일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고 다 처리하고 난 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언니의 뭐 그런 메일이나 블로그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을 해줬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줬으면 너무 좋았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뭐 너무 장례식 후에 모든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마셔라. 그래서 고인분의 핸드폰 이거 너무 급하게 해지하시거나 연락을 끊으시면은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치면은 그분한테 걸려 있는 돈도 있고요. 네. 희한하게 사람들이 본인들이 받을 돈은 기가 막히게 찾으러 오는데 줄 돈은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슬픈 현실이긴 한데 장례식 2박 3일 끝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조금 이제 객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또 어떤 다른 한 분은 남편분 돌아가셨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평생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남편분이 벌어오시는 걸로 생활을 하셨던 이분에게 이게 너무 갑자기 막막한 거죠. 그리고 당장 이제 며칠 후면은 연금이 들어오는데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끊기니까 그게 그렇게 겁이 나는 게 또 사실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적응, 그러니까 외재적 적응이라고 하거든요.
내재적 적응, 외재적 적응 다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미리 하시고 가신 분은 확실히 남겨진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말은요, 우리 남겨진 분들에게,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편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거는요,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거 작성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가까운 의료보험공단에 가시면은 쉽게 여러분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명치료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남겨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유언장을 직접 작성을 하시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게 하시려면은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본인들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유류분 청구 소송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본인의 자산을 자녀분들에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배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조문 리스트 작성인데요. 어디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내 장례식장에 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내 부고장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셔두시면 남겨진 이들이 훨씬 더 일을 하는데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핸드폰 비밀번호 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두시거나 아니면은 지문 상황에 따라서 열기도 하지만 요새는 핸드폰 비밀번호 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시는 또 지인분의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친구의 아버님이 병원 가시기 전에 책상을 싹 정리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신분증, 그리고 인감, 뭐 그런 거 다 올려두시고, 지갑에 막 5만 원짜리를 챙겨서 병원에 가셨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아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는데, 아마 본인이 아셨던지, 그 후로 아버님은 돌아오지 못하셨고요. 본인의 그런 마무리를 스스로 다 하시고, 핸드폰까지 열어두시고, 그리고 본인의 지갑에 있는 돈은 노잣돈으로 쓰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은 남겨진 사람들이 할 일이 훨씬 더 줄어들고, 그 따스함이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뭐 그러니까 조금 임종을 앞두신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신 후에 처리하려면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본인이 바로 상속을 받아서 쓸 거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차량을 직접 쓸 게 아니라 뭐 딜러에게 판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꼭 모든 절차가 상속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 하나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두시면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그런 현장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리 준비한 여러분들의 장례식은 분명히 밝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돌아가신 고인분들에 대해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장례식장에서는 거의 그냥 그 돌아가신 고인분의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땠고, 그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고, 그분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추모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추모식 같은 경우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남겨진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봐왔던 장례식이랑은 다르게 일본의 장례식은 저렇게 밝은 문화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그 3단 화한 재단 장식 대신에 저런 오부제 장식 아니면 신화한 그런 것도 많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모두 가는 곳을 왜 우리는 자꾸 안 가려고 피하는 걸까요? 왜 울면서 보낼까요? 밝게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맞이하는 죽음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몇 가지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직접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면 뭔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장수 사진입니다. 그래서 장수 사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요새 사진관 가서 사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없죠.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 사진 그런 거 많이 찍어서 벽에다가 걸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집으로 사진 기사분을 초대해서 그래서 그 사진을 온 가족이 같이 가족 사진도 찍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사진을 남겨두는 장수 사진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밝은 사진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이게 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진관을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오히려 뭐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이 계신 편안한 집으로 사진사를 초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진이 나왔고요.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저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부모님께 뭐 이런 장수 사진 뭐 어떤 거를 해드릴까요? 라는 말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찍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작가님한테 저 사진 중에서 잘 나온 거로 미리 좀 뽑아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저 좌측에 보이는 저 사진이 저희 부모님의 장수 사진이자 나중에 영정 사진으로 쓸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추모 영상입니다. 우리 돌잔치 가보셨죠, 여러분? 돌잔치에 보면은 앞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뭐 어떻게 커서 돌까지의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가신 고인분에 대한 추모 영상을 모으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서 뭐 그리고 좋았던 거 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예전에는 좀 유명하신 분들만 요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영상으로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은 그 장례식장이 훨씬 더 따뜻하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부모의 집 정리라는 플랜입니다. 부모의 집 정리 들어보셨나요?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플랜인데요. 요새 우리 뭐 집 정리하는 프로젝트 그런 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저희 부모님 집만 해도요, 지금 짐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집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집에는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전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군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그걸 디테일하게 미리 내가 준비를 뭐 정리를 한다거나 그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모의 집 정리를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문가 한 명이 동행돼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플랜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굉장히 작품을 좋아하셔가지고 화랑을 잠깐 하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작품 정리하는 거를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집에 보면은 방 하나가 다 뭐 그림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굉장히 애지중지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겠다고 아빠가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꺼내주신 게 이런 책꽂이에 저런 책에서 뭐 이렇게 펼치시더니 종이 한 장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이렇게 스프링 자국 있는 그런 종이 그림 한 장인데 이거를 제일 먼저 해보자라고 하시고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아빠가 젊었을 때 너만 할 때 화랑을 했었는데 그때 박수근 씨 아들이 와서 아빠에게 이거를 좀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한 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 한 장을 2만 원 주고 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표정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때 그거를 한 권을 다 샀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뭐 직인도 없고 낙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제 그걸 옥션에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 동안 아빠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작품은 결국에 1,0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은요. 네. 그 금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작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네, 저는 그 금액보다도 아빠와 그 같이 그 작품을 팔고 준비하고 뭐 그런 상황이 저는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사진도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부모의 집 정리는 분명히 천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보통 지금 많이들 하는 집 정리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틀 아침에 모든 거를 싹 치우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부모님과 함께 그 추억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이하는 죽음의 3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증여 플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가진 거 집 한 채밖에 없고 뭣도 없고 뭐 그렇게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 막상 집 한 채밖에 없어도 이게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선물은 자녀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특히 이게 제가 이제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미리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재산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그나마 돌아가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괜찮은데 그게 증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리고 소송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시겠다 하면은 자녀분들 명의로 연금을 들어주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재산날이 왔을 때 자녀분에게 계속 그 매년 자녀분이 살아계시는 매년 따박따박 돈이 들어가는 정말 효도 상품이거든요. 물론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이율이 좋다거나 뭐 보장금이 좋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자식에게 한 번에 주는 돈보다 매년 내 재산날이 그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거는 나 죽으면 내 제사비로 쓰던지 아니면 니네가 어디 나가서 놀던지 펜션을 잡아 놀던지 같이 가족끼리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그 가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도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본인만의 생각이 다른 거 어떤 거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나신다면 지금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계시는 플랜은 전혀 뭔가 되지가 않고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이셨을 때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애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나 아까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갔으면 남겨진 사람들이 훨씬 더 쉽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애도의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애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요. 무릎딱지라고 하고요. 굉장히 첫 화면이 강렬하죠. 네. 엄마를 잃은 아이가 엄마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무릎에 난 딱지를 뜯어내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프기도 한데 또 막상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저 작은 동화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첫 페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되는 동화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어감을 들으시고 다들 막 어른들은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읽어준 저희 다른 아이들은 별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가끔 이제 사고사라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를 안 데려가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심지어 아빠나 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들 혹시 아세요? 아빠 멀리 여행 갔어, 뭐 출장 갔어, 뭐 외국에 돈 벌러 갔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죽음은 건강한 죽음이 되고 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도되지 않은 죽음은 언젠가 굶어서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아닌 척, 모른 척 덮어두지 말고 꺼내두고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돌아가신 분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 그분이 했던 좋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는 것이 건강한 애도입니다. 저희 언니랑 비슷하게 그 고 신해철 씨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에 10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꼬마였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런 얘기를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같이 마치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애도가 잘 된 가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애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제가 추천해드릴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 보통 고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일주기 추모식이라는 것보다는 기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의 문화긴 한데요. 조금 한 발 앞서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돌아가신 고인분에 대한 애도를 못했다면 그분의 그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사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마치 우리가 돌잔치를 지내듯이 일주기가 된 날 그 장례식장의 모습과 함께 그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약간 밝은 파티처럼 돌잔치처럼 그렇게 일주기 추모식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우리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천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게끔 조언을 드렸고요. 저랑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본인만의 울림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당장 그거부터 지금 실천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그 어떤 울림은요,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묻혀 있다고 합니다. 당장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오늘 하루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길 걷는 날이었습니다.